오징어 게임의 모집자는 팬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의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성격은 그를 매우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오늘 찰리 테일스에서 우리는 이 캐릭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의 동기, 역사, 그리고 결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모집자는 인기 배우 공유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를 모집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플레이어를 오징어 게임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딱지치기 게임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그 후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집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젊었을 때 핑크 카드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년 전의 일이었고 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합리적입니다. 모집자는 동그라미 가면을 쓴 카드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플레이어의 시신을 태우는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조직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플레이어의 시신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는 그가 오징어 게임 계층 구조의 맨 아래에서 시작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더 중요한 역할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삼각형 가드가 되었고 결국 사각형 가드가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총이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가 드디어 인식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말은 오징어 게임의 계층 구조에서 사각형이 리더십 위치에 있으며 유일하게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집자는 이전에 없던 가치를 얻었습니다. 사각형 가드는 플레이어와 대화하고 게임의 규칙을 정하며 중요한 상황에서 특정 목표를 겨냥해 총을 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는 삼각형 가드와 그를 구분합니다. 삼각형 가드는 기관총을 소지하며 플레이어를 대량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각형은 더 강력한 무기를 소지하지만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령만 따릅니다. 반면 사각형은 리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모집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는 게임 도중 자신에게 익숙해 보이는 한 플레이어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플레이어는 그의 아버지였지만 게임에서 이미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집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깨달았습니다. 모집자가 사각형 가드가 된 것은 그가 조직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각형으로서 그는 프런트맨을 만날 수 있었고 아마도 그의 마스크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그는 모집자가 되었습니다. 프런트맨과 노인 일람 모두 그의 충성을 인정했고 그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모집자의 전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을 분석하면 이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집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특히 게임의 플레이어들에 대해 큰 경멸감을 느낍니다. 즉 비참함과 가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가드로 일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그는 희생자들을 비인간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매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는 단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이 문구는 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집착의 절정은 그가 게임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였습니다. 그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미 수년 동안 플레이어들을 비인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도 그저 또 다른 플레이어일 뿐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은 매우 쉬웠던 것입니다. 모집자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수년간의 근무는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정상적인 작업 환경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모집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흡수하여 자신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모집자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점이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시즌의 1화에서 우리는 그가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줄 빵과 복권을 사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모집자는 자신의 여가 시간에 자신의 돈을 사용하여 재미로 이 일을 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노인 일람이나 프런트맨과 같은 캐릭터와 비슷합니다. 세 사람 모두 게임에 집착하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사람들에게 시험합니다.
모집자의 경우 그는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항상 복권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모집자는 그들이 비참하고 실제 음식과 같은 중요한 것보다 환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모집자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꽤 사디스트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즐깁니다. 노숙자들과의 게임이 끝난 후 그는 그들 앞에서 모든 빵을 파괴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지만 플레이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빵을 부수고 나서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여 큰 미소를 짓습니다. 같은 에피소드에서 그는 기훈의 친구들을 잡아 비틀린 가위바위보 게임을 강요합니다. 게임이 끝난 후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죽이고 피나 비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망의 결말, 기훈과 모집자 간의 대결에 도달합니다. 이 장면은 본질적으로 두 캐릭터 간의 철학 충돌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집자의 철학을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훈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또 다른 플레이어일 뿐이며 무가치한 도박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했다면 그것은 단지 운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집자는 기훈에게 러시안 룰렛 게임을 제안합니다. 이 게임에서 기훈은 모집자가 틀렸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으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두 철학 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모집자는 운명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총알이 언제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훈이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모집자는 기훈이 반가쇠를 당길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집자는 기훈에게 규칙을 어기고 총을 사용해 자신을 죽일 가능성이 높다고 도전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집자는 자신의 주장이 증명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기훈이 무가치하고 명예도 없는 쓰레기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도 총알은 없었습니다. 기훈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게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게임을 끝낼 용기가 있음을 모집자에게 증명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모집자의 얼굴을 보면 그는 기훈이 스스로 총을 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훈은 모집자의 핵심 철학을 깨뜨림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기훈은 플레이어이지만 모집자가 주장한 것처럼 쓰레기가 아닙니다. 기훈은 살아남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용감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난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손으로 모집자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념의 싸움에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모집자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우리는 그가 게임에 대한 집착과 규칙을 따르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패배했기 때문에 자신을 쏜 것입니다. 그의 핵심 신념은 기훈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플레이어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작은 명예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집자는 아주 적은 화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매혹적인 캐릭터입니다. 그의 이야기와 결말은 훌륭하며 인간의 조건과 오징어 게임처럼 어두운 것에 참여할 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